대전에서 임자도까지 이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하고 저희가 연구하는 줄기세포하고 줄기세포가 우리 몸 어떻게 재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려고 대전에서 3시간을 왔는데 되게 금방 온 것 같아요. 금방 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 좋습니다. 생명과학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 중학교니까 배울 것 같은데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죽순하고 석순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줄기 달아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또 배우고 앞으로 고등학교 때 배울 것 같은데 생명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0 마이크로미터? 0.01mm 정도 되는데 하여튼 조금해서 안 보여요.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한다.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맺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죠. 우리 움직일 수 있게 그 발생과 생장을 한다. 막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한창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한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짜증내잖아요. 그게 생물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 석순을 막 짜증내게 한다고 얘가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겠죠. 그 생식과 유전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고 또 여러분들이 커서 또 여러분들의 자식을 낳고 그 적응과 진화 또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더운 데 살다가 아니면 더 추운 데 살다가 했을 때 그 환경에 따라 이제 적응을 하죠.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석순 같은 거 적응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살지 않죠. 그냥 죽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죠. 그럼 왜 늙고 병들고 죽을까요? 보면은 굉장히 잘 정돈된 방이잖아요. 여러분들 방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변해요.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또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애기들은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어요. 모든 게 이쁘잖아요, 애기들은. 근데 점점 살면서 이상한 주름도 생기고 이상한 뭐 점도 생기고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무질서해지죠. 무질서. 그걸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노화. 그럼 마지막 질문.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가 할 수 있어요. 줄기세포 can do it. 예, 줄기세포가 있는데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가 있어요. 배아줄기세포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처음 딱 생기는 세포들 있잖아요. 그 세포들이 배아줄기세포고 성체줄기세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컸을 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카락이 왜 어떻게 자랄까? 머리카락 줄기세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피부도 계속 자라고 여러분 피도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쭉 존재하면서 우리 몸을 계속 이제 재생시키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세포를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성체줄기세포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려운 말이죠. 이게 성체줄기세포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복제능, 분화능, 오래 보존능. 자기복제능은 자기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쌍둥이를 만든 거죠. 나하고 똑같은 복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분화를 해야 돼요. 분화는 나와 다른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좀 두 개가 좀 상충되긴 하잖아요. 똑같은 세포를 막 만들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다른 세포를 만들고. 근데 그 신기하게도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보존돼 있으니까 오래 보존하는 능력. 그래서 줄기세포가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열도 하고 이제 분화도 하고 해서 최종 분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최종 분화한 이 세포가 뭔가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면 암으로도 가기도 하고, 잘못되면은 뭐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는 일은 이 세포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여기 줄기세포로부터 쭉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세포, 정상의 세포를 다 만듭니다. 그게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줄기세포 중요해가지고 줄기세포가 잘못되면은 이 분열만 엄청 많이 하면은 암이 되고요. 분열도 안 하고 뭐 분화도 안 하면은 이제 퇴행성 질환, 여러 이제 나이 들면 걸리는 병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줄기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연구를 해요. 피부가 굉장히 재생이 잘 되잖아요. 피부에 있는 두 가지 줄기세포, 이 표피줄기세포, 모낭줄기세포 두 개 있고, 표피줄기세포는 우리 피부를 만드는 세포. 이게 잘 작동해야지 우리가 이제 예쁜 피부가 나오는 거고, 모낭줄기세포는 이제 털을 만드는 세포. 그래서 모낭줄기세포가 사라지면은 탈모가 생기겠죠. 이제 줄기세포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제 염색을 하다가 염색약이 좀 독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너무 독해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화상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상처 치유가 일어나겠죠. 땜빵이 생깁니다. 땜빵이 계속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털은 안 생겨요. 모낭은 안 생겨요. 줄기세포가 사라지면은 모낭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뭐 피부에 흉터, 심장 같은데 우리 심장 갑자기 혈관 막히면은 심장세포 막 다 죽잖아요. 심장세포는 다시 안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목숨에 위험하죠. 또 우리 척추에 있는 뭐 이렇게 높은 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당하거나 해가지고 하면은 척수도 손상되면 다시 안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조직 재생 능력을 줄기세포를 다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고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재생을 할 수 있는 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플라나리아, 이 벌레인데 조그만 벌레인데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벌레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근데 얘를 이렇게 조각으로 막 자르면은 되게 신기한 게 한 일주일, 2주 정도 되면은 각 조각이 머리가 생기고 꼬리가 생기고 뭐 똥구멍이 생기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만 있는 데는 이제 꼬리가 생기고 꼬리만 있는 데는 머리만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두 개 다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공상과학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자연에선 벌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얘는 얘도 되게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인데 지브라피시라고, 얘는 이 지느러미 싹 자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지느러미 큰 나와요. 얘네와 비슷한데 걔가 얘네들 도룡령들 다리가 잘리면은 이렇게 막 나와요.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어떻게 처음에 있던 다리가 다시 생길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다리가 거꾸로 안 생기고 이렇게 딱 똑바로 생길까? 다리 발가락 개수가 똑같이 생길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동물들이 우리 인간은 포유류잖아요. 마말리안이라고 포유류인데 포유류가 아니어서 너무 많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뭐 사는 데도 다르고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거는 실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포유류가 있을까? 인간과 비슷한 포유류가 있을까? 사람들이 엄청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 가시쥐예요. 이게 포유 동물 중에서 조직 재생을 굉장히 잘하는 그 조직 재생의 챔피언. 가시쥐는 등에 약간 가시처럼 있어가지고 가시쥐고 아프리카 저기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신기한데 피부, 심장, 척수, 신장, 또 근육. 그래서 거의 상처를 받았을 때 거의 완전하거나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조직 재생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미용실에서 상처받은 그 두피 그 사람처럼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 한 달만 있으면은 거의 완벽히 재생이 되고, 근육도 근육이 막 상처를 받으면은 근육에 원래 지방이 끼면 안 되는데 지방이 막 끼거든요. 여기 이게 하얀색 지방이에요. 근데 이 쥐에서는 아무리 막 상처를 붙여도 흉터가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서도 심장에 그 이제 혈관에 딱 막으면은 심장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기능을 못해서 쥐가 죽겠죠. 근데 이 쥐에서는 그 똑같이 손상을 줘도 막 재생이 돼가지고 세포가 막 생겨가지고 요만큼만 남기고 다 재생이 되고 뭐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심장 펌핑도 하고 막. 그리고 아까 척수도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척수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뒷다리 거의 못 쓰고 꼬리도 못 들고 또 오줌도 막 싸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쥐는 척수를 딱 끊어도 이처럼 꼬리도 좀 들고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오줌도 좀 가릴 수 있고 그런 걸 사람들이 찾았어요. 2년 전에, 2022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이러한 뛰어난 조직 재생 능력을 갖게 됐을까? 아까 뭐 도룡뇽이나 이런 얘들은 아니고 포유동물인데 인간과 그나마 가까운 포유동물인데 어떤 재생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이 쥐를 갖고 왔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몇 그룹 한 10개 미만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를 이제 잘 하는 이메일을 써가지고 우리 연구하고 싶으니까 한 마리 주세요 해서 한 마리 봤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려서 근데 또 이메일 쓰다가 이제 답장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메일 쓰고 그래서 겨우 받았어요. 받아서 이 쥐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새끼를 많이 낳고 또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거의 애완동물처럼 실험실에 키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쳇바퀴. 쥐들은 이렇게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본능이에요. 밖에 나가는 쥐들도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쥐들을 못 뛰어다니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힘든데 실험실에서 쉽게 뛰게 다니게 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쳇바퀴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또 쥐들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숨어 있게 만들어주고 또 뭐 해바라기씨, 당근 이런 거 엄청 줘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실험 동물이 아닐까. 뭐 결국에는 뭐 실험이 당하긴 하겠지만 가장 행복한 실험 동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털이거든요. 털 만드는 모낭인데 모낭이 일반 생쥐에서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안 생기는데 치유 과정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길까? 이게 거의 탈모인들의 굉장히 큰 희소식이잖아요. 이게 없어진 털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 탈모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꺼이 큰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약간 피부는 약간 죽는 병은 아니지만 또 뇌 같은 거는 손상되면은 죽잖아요. 근데 뇌도 보니까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이제 초록색이 많으면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초록색이 많으면 흉터도 막 생기고 뭐 되게 면역 반응도 막 생기고 하는데 이 쥐에서는 그 초록색 세포들이 다 막 사라져 있어요.
뭔가 치유가 막 되는 거죠. 지 혼자서. 뭐 약을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뇌 같은 뭐 어느 조직 마찬가지지만 이게 손상을 받으면 피가 막 나요. 피가 막 나는데 이제 피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파란색 염료를 이제 피에다 인젝션 해가지고 주입해가지고 얼마나 피가 새는지 보는 실험인데요. 이 주위에서 봤더니 처음에는 비슷하게 피가 샜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피가 거의 안 새는 거예요. 굉장히 회복 속도 빠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피부뿐만 아니고 뭐 뇌 또는 뭐 척수 이런데 왜 이렇게 재생이 잘 될까를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또 아프더라도 또 회복을 시키면서 우리가 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쥐가 뭐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봤나요? 엄마 카트리? 엄마 카트리에 보면은 겨울잠지 기억나요? 겨울잠지? 맨날 잠만 자는? 여기 겨울잠지인데 신기하게도 동면을 하는 동물들이 재생이 잘 된다고 해요. 곰도 그 동면할 때 이렇게 상처를 주면은 상처가 엄청 잘 낫는데요. 해보기가 쉽진 않겠지만 뭐 다람쥐 같은 거 얘도 겨울잠지 다람쥐과예요. 다람쥐과. 동면하게 되면은 이제 먹지도 않고 막 일주일 한 달씩 막 있잖아요. 그때 왜 재생이 잘 될까? 그런 것도 저희 실험실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연구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광합성 알죠?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죠? 식물. 동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광합성이 일어나려면은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런데 있어요, 하나. 광합성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민달팽인데 여기 몸이 그 잎처럼 이렇게 변해 있고 초록색 엽록소가 있어요. 얘네들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의 뭐 6개월, 1년 동안 먹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빛만 받으며 산대요. 근데 얘가 어디 있냐면은 독도에 있대요. 독도와 저기 약간 이렇게 일본 근처 이렇게 제주도와 그쪽. 근데 얘가 이제 광합성 하려면 엽록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엽록체를 얘가 만드는 건 아니고 엽록체가 있는 애를 먹어요. 먹은 다음에 엽록체만 빼고 다 소화시키고 엽록체는 자기 몸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막 그 엽록체가 있고, 근데 얘가 또 조직 재생이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끊으면은 막 도망가가지고 다시 몸에 딱 생겨요. 자연에 보면 되게 신기한 동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에서 뭔가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광합성을 하는 우리 인간을 만들면은 재밌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광합성을 하는 인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특히 이제 고기를 안 먹어도 되니까 고기를 안 키워도 되고 온실 효과를 엄청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연구실 학생들 10명 정도 있는데요.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적인 줄기세포 연구 과학자이신 우리 양한석 교수님 수업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흥분되고 또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알지 못했던 것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줄기세포라는 게 뭔지 유익하게 알아갔던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예를 많이 들어줘서 되게 좋았던 수업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얘가 많이 나오니까 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게 영상 뜨면 한 번은 볼 것 같아요.
좋은 수박 화이팅!